잠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알면 앞으로 이 사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했다면 더 이상은 안 그래도 돼요. 연애 초기에 딱 네 가지만 체크하면 이 사람과 진짜 잘 맞을지 90% 이상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흡의 일치감, 두 번째는 대화의 온도차, 세 번째는 본능적 끌림, 네 번째는 에너지 흐름. 이 네 개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제가 실제 경험과 구체적인 방법들로 증명해 드릴게요. 사실 연애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엔 완벽해 보였는데 가까워질수록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 때예요. 마치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입맛에 안 맞는 것처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요. 연애도 요리처럼 재료만 좋다고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합이 맞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호흡의 일치감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스킨십 할 때 리듬감이 나중에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막 적극적이에요. 손잡기는 물론이고 어깨도 감싸고 마치 급행열차 타는 기분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만나도 조심스럽기만 해요. 완전 완행열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고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상대방은 계속 앞서 나가니까 부담스럽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가까워져도 되겠다 싶은데 상대방은 여전히 벽을 쌓고 있다면 답답하죠.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있어요. 한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분은 로맨틱하게 천천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처음엔 남자가 적극적이니까 좋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여자분이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남자분은 자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고 결국 여자분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됐어요. 지금은 헤어졌어요. 둘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리듬이 달라서 어긋난 거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첫 데이트에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갑자기 확 잡는 스타일인지, 자연스럽게 슬슬 다가오는 스타일인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직은 이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반응이에요. 아, 그렇구나. 천천히 하자라고 한다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면서 계속 시도한다면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1분 후킹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직 더 정확한 방법들이 남았거든요. 두 번째는 입맞춤에서 드러나는 감각적 합치예요. 입맞춤이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감정과 감각을 동시에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테스트거든요. 입맞춤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와요. 배려심이 있는지, 감각이 있는지, 심지어 성격까지도요. 어떤 사람은 입맞춤할 때도 너무 급해요.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보통 성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너무 조심스럽기만 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우유부단한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리듬감이에요. 입맞춤에도 리듬이 있거든요. 서로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잘 맞는 입맞춤을 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말 안 해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일치되고 마치 함께 춤추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안 맞는 입맞춤은 정말 고문이에요. 코가 부딪히고 이가 부딪히고 입맞춤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합이 안 맞는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감각적 교감이에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 대화만으로도 감각적 코드가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짝 은근한 농담을 던졌다고 해보세요. 오늘 정말 피곤해서 누워서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만약 그러게요. 집에 가서 푹 쉬어요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감각적 코드가 좀 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라면서 웃으며 받아준다면 감각 코드가 통하는 거죠. 제가 아는 커플 중에 대화 코드가 정말 잘 맞는 커플이 있어요.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 계속 웃어요. 말 안 해도 서로가 뭘 생각하는지 알겠다는 듯이 웃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도 치고 이런 커플들은 나중에 더 깊은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돼요. 이미 서로의 감각적 언어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할 때 일부러 살짝 장난스럽거나 은근한 표현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바로 알아채고 맞장구 쳐준다면 감각 코드가 맞는 거예요. 못 알아채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코드가 안 맞는 거고요. 유머 감각도 중요해요. 같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비슷한지,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도 재밌어 하는지. 3분 후킹 여기까지 듣고, 그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체크 포인트가 남았거든요. 네 번째는 본능적인 채취와 후각적 궁합이에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고유한 채취가 있고, 이게 호르몬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더 끌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채취궁합이 맞는 거예요. 향수를 안 발랐는데도 그 사람만의 냄새가 좋게 느껴진다면 정말 좋은 신호예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외모가 좋고 성격이 좋아도 왠지 모르게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다면 채취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조건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직업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가까이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까다로운가 싶어서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채취가 안 맞았던 거였어요. 다섯 번째는 생활 에너지의 방향성이에요. 이거 놓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결국 어긋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항상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면 처음에는 활발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가 싶어질 수 있어요. 에너지 방향이 맞는다는 건 같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둘 다 조용한 걸 좋아하거나 둘 다 활발한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거나 체력과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늘 피곤해하고 술, 담배에 찌든 사람과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기본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생활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인데 상대방이 완전 올빼미족이라면 기본적인 생활 리듬부터 안 맞으니까 감정의 리듬도 어긋날 수 있어요. 5분 후킹 혹시 여기까지 듣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맞는 사람이 있었나? 하고 되돌아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까지 5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연스럽게 질문해 보세요.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사람 많은 곳 좋아하세요? 조용한 곳 좋아하세요? 둘째,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하루 종일 함께 있어 보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피곤할 때는 어떤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지. 셋째,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보세요. 조용한 카페에서도 만나보고,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만나보고,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요. 중요한 건 완벽함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100% 맞는 사람은 현실에서 거의 없어요. 70에서 80% 정도 맞으면 정말 좋은 궁합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맞춰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중요한 건 맞춰가려는 의지가 있느냐예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완전히 맞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통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춰가기 어려워요. 반대로 좋은 신호들. 여러분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편안한가? 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궁합이 맞아도 함께 있을 때 긴장되고 불편하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조건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 진짜 궁합이라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조화예요. 감정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좋은 궁합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궁합은 하루아침에 확인되지 않아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가세요.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상대방 반응이 더 중요한 정보거든요.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그 느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70에서 80% 맞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호흡의 일치감, 대화 온도차, 본능적 끌림, 에너지 방향성. 이 네 가지만 체크하셔도 헛된 시간 낭비 없이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